저는 21년 12월 20일 날 취업을 했고요. 2달 차 된 신입사원입니다. 정확히 취준을 했던 거는 1년이에요. 그래서 21년의 상반기랑 21년의 하반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준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기록의 방식을 좀 나눠서 했는데 첫 번째는 취준하는 산업에 대한 공부를 기록하는 거, 두 번째는 취준하는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일상과 이런 걸 다 더불어 저의 생각을 기록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취준의 산업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산업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유튜브들을 보면은 어떤 특정 산업을 정하고 너의 직무를 정해서 이 분야만큼은 너가 덕후가 되라 라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취준을 준비했었던 시기를 보면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TO가 정말 적었어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많은 산업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많은 산업을 공부를 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에 1시간 또 1시간도 안 되게 공부를 하면서 맨날 산업 공부를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뉴스를 블로그에 올리는 겁니다. 뉴스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맨날 마케팅이라든지 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 나름대로의 말로 요약을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남겨뒀던 기록들이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키포인트가 되기도 했고 아니면 면접을 볼 때 요즘에 가장 인상 깊었던 뭐 뉴스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할 때 얘기할 수도 있었고 뭐 어떤 책 읽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요즘 뉴스를 봤는데 이러한 내용이 정말 트렌드가 맞더라. 여기에 제 의견을 더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힘을 맨날 뉴스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일상을 기록했던 것은 사실 취준을 할 때 서류에 떨어지면 그만큼 우울한 게 없어요. 왜냐면 제 면접에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친 거잖아요. 친구들한테 이런 우울한 감정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안 보이는 창구, 그치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동일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취준생들이 제 블로그로 다 모이면서 나중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뉴스 같은 내용도 같이 토의할 수 있게 되었고 아니면 제가 뭐 슬럼프나 이런 걸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와 같은 상황인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서 좋았습니다. 그러고 또 이때 느꼈던 감정들을 나중에 면접 준비하기 전에 보면은 좀 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또 자소서도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자소서를 기록하는 툴로 뭐 엑셀이나 워드보다 노션을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의 노션을 지금 같이 보면 이렇게 합격 서류, 완료 서류, 작성 중인 서류, 탈락 서류 이렇게 놔두고 밑에는 면접 합격, 면접 후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합격 서류랑 탈락 서류랑 자연스럽게 나뉘면서 어떻게 보면 저만의 취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페이지가 노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락 서류를 보면서 어떤 문항이 들어갔을 때 내가 탈락을 했지?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합격 서류들에 공통적으로 많이 합격한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따로 모아놔서 다음번에 자소서를 쓸 때 그 기업에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누적하면서 만들어서 나중에는 서류 합격률도 높이더라고요. 사실 취준을 할 때 상반기 처음에는 모두 다 워드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워드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내가 잘 쓰는 글이고 어떤 게 좀 합격률이 낮았는지 한눈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노션을 활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노션에 또 면접 후기들도 하나하나 다 써놨거든요. 보통 면접 보기 일주일 전부터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과거에 이미 준비했던 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서 여기도 비슷한 산업군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는데 아니면 지난 면접 때 내가 여기서 버벅였으니까 이거를 보완해보자 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록의 팁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록을 하는 게 정말 귀찮잖아요. 제 친구들도 어떻게 맨날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고 면접이 끝나면 다 정리를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제가 부지런해서 썼다기보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했던 게 기록을 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공개적인 수단인 블로그에 했던 이유도 왜 공부한다고 하면은 누가 지켜보면 저는 공부를 더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블로그도 얼굴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너가
내가 어제 9시에 일어나서 시사를 올리고 저번 주도 다 그렇게 올렸는데 이번 주에 안 한다? 하면은 뭔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취준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틀이 저에게는 블로그고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제 스타일이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거를 아는 거여서 너무 쓰기 싫다 이런 게 아니었고 이렇게 하면서 나 열심히 하고 있다, 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취준하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여서 저는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고, 또 현업자를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창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웃분들 중에서 현업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취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산업에 들어가게 된 이웃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자소서 그 산업을 쓸 때 막힐 때면은 자소서를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현업자를 만날 환경이 별로 없었거든요. 주변 선배들도 다 고시 준비를 하고 이래서 그런 좀 정보의 부족함을 얻을 수 있는 창구였었던 것 같아요. 저랑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많이 올리는 걸 보면서 시간이 아깝지 않냐, 제 블로그 이웃분 중에 컨설턴트 분이 계셨는데 그 올릴 시간에 취준을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소서를 맨날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써지지도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좀 효율이 없는 시간에 아니면 진짜 자기 직전에 이렇게 올리고, 이제 자고서 일어나면은 각종 저와 상황이 비슷한 취준생들이 댓글을 달아놔요. 나만 떨어진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받기도 하고 좋은 창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취준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정답이 없더라고요. 서류를 난사해라 이렇게 해서 잘 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파고들어라 해서 잘 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취준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한테는 어떤 게 맞고 어떤 방식이 맞는지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준을 하실 때 맞는 방법이 어떤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빨리 찾고 싶다면 기록을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취준을 하면서 계속 우울한 감정이 많아지는데 사실 그 우울한 감정 속에서 또 열정을 많이 다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전에 내가 우울했었던 감정을 지금 또 다시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우울했던 감정을 이겨내면서 취준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